여러분,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대전 시내 전체적으로 아파트 그 시장 동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요즘 그 시장에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급매물이 왜 나오는 건지, 왜 발생하는 건지, 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서구, 그리고 유성구, 그리고 대덕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하락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요 화면은요, 지금 제가 이제 수요와 공급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22년까지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153만이었던 대전시 인구가 쭉 계속 줄어오고 있어요. 줄어오고 있어서 현재 22년 12월 말 현재 145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전시 인구가.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집들은 나중에는 빈집이 다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지만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늘고 있어요. 이게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통계를 살펴본 것인데요. 지금 파란색 부분인 이게 그 일반 가구 수입니다. 나머지는 뭐 세대별로 가구 수인데 우선 이 화면에서는 일반 가구 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2018년도에는 한 가구 수가 55만 정도는 됐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쭉 늘면서 뭐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는 한 60만 가구, 한 60한 2, 3만 가구가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인 가구들이 늘어난다든지 여기 소형 말하자면 핵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면 역시 이 주택 소유는 이에 비례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시에서는 주택 보급률을 매년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면 주택 보급률이 현재 21년 현재는 97%에 불과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세대 수가 늘어나니까요.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여기 보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0만 정도, 61만, 그다음에 20년도에는 63만, 그래서 21년도에는 64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지, 이렇게 밑에서 보면 쭉 줄어들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뭐,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다음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그 주택 공급도 계속 늘리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보면은 이게 16,000호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한 바가 있고, 실제로 입주 실적 준공이니까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22년도에는 한 8,000, 8,000호, 8,000호죠. 8,000호가
공급이 됐다 이런 얘기고, 뭐 그래도 아파트는 뭐 현실적으로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그 금년과 내년 사이에는 아파트를 24,000 가구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수요와 공급에 수요도 맞춰보고 이에 따른 공급도 늘리고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잖아요.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왜 늘어나는가는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고, 각종 물가 상승이 됐고 대출 금리가 올라갔고 하다 보니 급매물이 늘어나요. 이미 분양받았거나 아니면 뭐 작년 또 재작년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샀던 경우에 지금 뭐 금리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동안 규제했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세금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완화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자꾸 매물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에서 급매물이 늘어나는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번째, 매도자의 사정으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경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급매죠. 우선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 그 비교 대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부동산의 특징 중 일몰일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라면이나 볼펜 같은 공산품은 같은 모델끼리 비슷한 품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똑같은 조건의 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단지라도 동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대단지 경우라든지 역에 가까이 있는 동은 비교적 비싸고, 역에서 먼 그 동수나 집은 좀 싼 편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의 성격이나 위치나 아니면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 때문에 비교 대상이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급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그 직전 거래가가 예전 거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로 제가 요즘 쭉 살펴드립니다만은 뭐 예컨 21년도에 최고가였다가 아니면 뭐 22년도에 최고가였다가 지금에 와서 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컨대 어느 한 갑이 아파트를 살 때 내가 대전시 뭐 서구 아파트 뭐 둔산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진달 아파트를 샀다고 보자 이거죠. 그분이 살 당시에는 6억에 샀어요. 6억에 샀는데 작년 또 재작년 이 사이에 값이 급격히 올라가지고 지금 10억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예컨대 8억에 팔았다. 예컨대.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금매이긴 하지만 손해본 건 없다고 봐야죠. 더 많이 수익을 못 냈다는 것 뿐이죠. 예컨대 6억에서 8억에 팔았으면 2억이 좀 남았잖아요. 응?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매가 속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금매는 정말로 매수자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금매는 세 번째인 그 매도자의 진짜 다급한 상황 때문에 나오는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은 어떠냐 이겁니다. 지금 바로 세 번째 상황에 시장이 직면해 있어요. 매도자의 사정으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 매도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는 뭐냐면
세금 문제, 특히 양도세 문제도 해당되겠죠. 또 가장 큰 문제는 금리 문제입니다. 내가 집을 살 당시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지금 금리가 엄청 오르는 바람에 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도자가 정말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요즘 매물이 급증하는, 금매가 아주 속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요 자료는 제가 그 지난번 그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는 거의 뭐 한 달, 2개월 사이에 얼마만큼의 한 40%, 48% 아파트가 떨어지는 경우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지난 일주일간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안의 경우 예미지 백주 호수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1102세대인데요. 여기는 최고가가 21년도에 9억 2,500이었는데 이게 지난 2월, 지난주죠. 지난주에 5억 6,500에 팔렸습니다. 이게 38% 하락했어요. 이게 급매물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쭉 유성 쪽에 한번 볼까요? 유성에서도 요건 대덕 테크노밸리 5단지 파밀리에라는 아파트인데요. 922세대입니다. 요것이 최고가가 6억이었어요. 근데 매매가 지난 2월 5일 날 뭐 같은 물건은 아닙니다만 그 단지 내에서 6억이었었는데 거래된 사례를 보면 3억 5천이 거래가 됐잖아요. 2억 3천, 2억 4천 정도가 빠진 거예요. 이게 하락세가 40%에 달하죠. 이런 것들은 들어가 보면 매도자는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출 금리란 이런 부분이 아마 지배적일 것입니다. 뭐 이런 정도 제가 한번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서구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서구의 경우는 주목할 때가 관저 더샵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년, 재작년에 신축한 아파트인데요. 복스 센트럴 자이. 이게 1100세대입니다.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7억 5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월 8일 거래된 거 보면 5억이 거래됐잖아요. 벌써 2억 5천 정도 하락돼서 30% 이상이 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뭐 도안 쪽에 그 13월 금손 백주 예미지도 한 34%가 빠졌어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안에 있는 그 도안 수목토 있어요. 이 아파트 굉장히 고급 아파트,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역시 한 32% 빠졌어요. 2억 천 정도 빠졌네요. 이렇게 보시고, 대덕은 제가 대덕구가 있는 건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여기는 주목할 때가 빌라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선비마을 3단지 1872세대 여기에 1억이 빠졌어요. 뭐 요건 뭐 큰 퍼센트 말하자면 그 퍼센테지는 뭐 31%인데 여기에 최고가가 3억 1,500, 그리고 지난주 2월 7일 날 2억 1,500에 그 정도 거래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또 선비마을은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것인데 요 제법 되는 아파트예요. 1146세대인데요. 요것 또한 4억 5천 정도였다가 3억 500에 팔렸으니까 이것도 1억 한 4,500 정도 하락된 것입니다. 32% 하락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대전시의 전반적인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급매물,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앞으로 대전은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될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가격으로 환원까지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 이게 기간은 말씀을 드리고 없어요. 아직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얼마간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료,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지난 그 3개월에 비해서 현재 하락세이긴 맞는데 이게 하락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드렸던 자료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